정치는 선명해야 합니다. 오락가락하거나 방황하지 않는 정치. 방송한 황대호의 방황정치. 야, 이거 코너에 이름 붙는 거 쉬운 거 아닌데. 오늘도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황대호 그리고 황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분당 성남 출신 방성환 도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청취자 여러분의 수석 대변인 수원 청내시 경기도의원 황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멘트가 항상 좋아. 하나 준비해 오세요, 방 의원님. 방황 정치인데. 아, 할까요? 네. 네, 오늘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일단은 저희가 총선 이후에 네. 처음 뵙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두 분 얼굴 진짜로 잊어버릴 뻔했는데 네. 어우, 간만에 뵈서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딴 사람 된 것 같지 않아요? 일단은 네. 그니까 조금 태닝하셨어요? 아니면 뭐 아니, 혹시 그냥 노출된 거죠. 연설 마이크 많이 잡고. 예. 그러니까 아니 두 분이 자리 비우는 동안 네. 이 자리를 노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맞아. 네. 네, 근데 뭐, 간신히 네. 탈락은 안 됐네. 우리 다시 아유 불러주니까. 와주시는 게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일단은 감사합니다. 두 분께 축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 네, 게 네. 사실 예. 총선 때 다 캠프에 계셨었는데 네. 다행히도 두 분 다 당선인이 네, 이제 네, 확정이 됐습니다. 먼저 우리 황대호 대변인은 네. 백혜련 네. 당선인 쪽에 계셨었죠. 네. 네. 예. 수원에 이제 여성 최초 이제 3선 음. 의원을 서선 시민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근데 무엇보다 저랑 황성환 의원이 지금 체중이 저도 5kg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턱선이 그래서 보이시는군요. 네. 예. 나도 빠졌고요. 어떤 지지율이나 성패 이런 걸 떠나서 음. 민심을 많이 듣고 예. 또 고민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보고요. 뭐 요번에 무섭고 위대한 민심이 드러났던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예. 많은 민생에 어려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과를 떠나서 이제 21대 국회는 정말 민생 중심, 민생 회복의 정치 꼭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선거 기간 때 선거 운동하면서 본 현장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우리 방성환 방송하는 의원님. 사실 저희는 출구조사가 뭐 사실 예, 그랬었는데. 출구조사가 딱 6.5% 지는 거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실제는 또 거꾸로 6.5%를 이겼어요. 아 그러니까 참고로 안철수 캠프에 그렇죠. 계셨습니다. 네, 예, 분당갑에 이제 말씀드려서. 안철수 예. 의원이었는데 근데 그 우리가 현장에 전 유세차 담당을 하고 유세본부장을 했는데 예. 이게 현장 분위기는 사실 그렇지는 않았었거든요. 안철수 의원의 또 인지도도 있고 네. 또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않았는데 출구조사가 나오니까 되게 솔직히 한 몇 시간 동안은 멘붕. 당황스러웠어요. 아, 예. 근데 이제 끝나고 당선이 돼서는 말씀하신 대로 민생 정치에 대한 부분에 준엄한 심판이 있었고 또 그게 또 추후 말씀드리겠지만 또 대통령실이나 정부 또 공통적인 심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예. 거를 계기로 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건가가 명확히 드러난 선거가 아닌가 그런 선거고요. 또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집권여당 4선 중진위원 됐으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그럼 됐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역할론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 안철수 의원님의 그 당 대표 출마 여부는 이따가 여쭤보도록 네, 하고요. 네, 예. 네, 네. 그 하나만 더 그 총선 관련해서는 좀 여쭤보고 본격적인 네. 이제 네. 주제로 들어갈게요. 이번에 그 경기도에서 60석 중에서 국민의힘은 6석에 그쳤잖아요. 그렇죠. 뭐 경기도는 이젠 민주당 텃밭이다. 뭐 이런 평가도 이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여기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입장 좀 듣고 싶어요. 먼저 네, 얘기할까요? 네, 먼저 네. 말씀. 먼저. 경기도가 원래 저번에도 7석 얻었어요. 59석일 때. 예. 근데 이제 이게 투표 성향이 저희가 보니까 이제 지역 선거에서 세대별 투표로 갔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이익 선거 내지는 실용 투표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 결국은 그 40대, 50대 이렇게 이제 지방이나 서울에서 오신 이렇게 해서 1,400만의 인구 구성을 봤을 때 굉장히 지역 세대별로도 우리가 불리하고 가장 큰 거는 경제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나와 직결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게 국정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시하거든요. 여기가 또 집 문제도 그렇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작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역할론도 이번에 명확히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도의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5대5를 주셨지만 이런 부분을 계속 가면 우리가 어떻게 민심에 대해서 소구할까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네. 도의회도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민생 그다음에 세대별 이익 투표에 대한 이익이 과연 뭘 건가 이걸 철저히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가 민주당 황의원이. 텃밭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힘든 게요. 음.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31개 시장 군수 선거에서 9석밖에 탈환을 하는데 허니문이 그쳤습니다. 없잖아요, 그건 대통령. 뭐냐면 합리적 보수 그렇지. 혹은 합리적 투표층들이 가장 많이 있는 예. 그리고 가장 유일하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최대 강력 단체고 지방자치 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꼭 무슨 이게 4050이나 세대로 갈라져서 하는 유입 이런 거보다는 아까 방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려워진 민생 또 국가의 어두운 미래 또 이 무능한 정부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과 예.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이 있는 정당에 정말 합리적으로 투표하는 그런 투표층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된 게 유일하게 경기도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선거도 꼭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작동한 건 맞는데 그 세세한 내용들 이면 이런 것들을 보러 보면 뭐 이종섭 장관에 대한 일들 그다음 대파 사건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일환들을 보면 특히 중도층들이 많이 계시는 우리 저기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강하게 작용을 했을 거다. 그래서 이 무능한 정부와 정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서운 해초리를 드는 것이 저는 요번에도 경기 1,400만 도민의 어떤 결과로서 입증된 거 아닌가. 예. 저는 이거는 민주당도 승리한 우리 거대 야당인 민주당도 굉장히 무겁게 저는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예. 드려도 되나요? 네. 아, 예. 네, 이거 어차피 이어지는 거니까. 예. 방 의원님. 지금 뭐 오늘은 뭐 논쟁보다는 원인에 대한 분석도 중요한데 네. 사실 우리 잊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정권을 준 주권자의 뜻은 내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경제에 대한 부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경제 현실을 보면 지금 우리 성장률 1.4% 저성장으로 가고 있고 세수펑크 57억 나고 있고 네네. 지금 수출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3고잖아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맞아요. 네. 이런 상태에 대한 부분은 우리 바로 직결되는 국민들의 민생이고 내 일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부라든가 국회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그래서 이번에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정부도 잘못했고 또 여당이나 야당도 그런 민생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실달한 비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실용 투표라는 게 결국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나한테 그렇습니다. 이익이 되는. 그럼요. 그런데 네, 표를 요번에 많이 주셨던 것도 네, 없지 않아 있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네. 들어갈까요? 어제 이 문제로 정말 시끄러웠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인선 가지고 이렇게 오래 가는 것도 참 드문 일 같았어요. 예.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뭐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아니다 검토한 바 없다라고는 예. 했지만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어디서 어떻게 나온 얘기예요? 그러게 뭐 아니 땐 불에 이렇게 연기 나지는 않을 텐데 네. 글쎄 좀 파격적인 부분에 대한 인사 문제 때문에 자꾸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너무 파격적이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바뀐 다음에 그런 인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대통령의 불통 부분하고 또 우리 당의 무능함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그럼 대통령이 먼저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인사도 그 스타일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파격적인 부분에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런 국민들의 현실과 그 대통령의 인식과의 그 인지 부조화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우선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사 스타일도 아까 얘기했는데 내부에서도 파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그 유승민도 얘기하고 홍준표 얘기하고 또 네. 비서실장에는 여러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네네. 저는 전제가 먼저 바뀌고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고 그다음에 후보는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합리적인 합당한 후보가 생길 건데 그게 불일치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카드도 써보고 저 카드도 써보고 추천도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다 보니까 최후에는 지금 민주당 출신 박영선 또 양정철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을 예. 차용하는 부분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당내에서 좀 혁신적이고 변화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여러 그 인사들을 찾고 그 전제로 대통령의 스타일을 좀 바꾸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그건 아니세요? 당의 정체성?
뭐 요즘에는 합리적인 보수 그다음에 음. 그런 혁신적인 이런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물론 당의 정체성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에 있는 부분 말고 지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실용주의라는 부분은 네. 어느 정도 중도 개혁 그다음에 이런 합리적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용을 할 수 있는데 예. 너무 민주당 성향이 강한 분을 이렇게 차용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그 예. 조금 이따 대통령님의 그 담화나 입장 그런 거는 얘기하는 시간이 네, 따로 있- 있는 있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요 예. 부분을 보면 네. 저는 굉장히 불쾌를 넘어서 이것은 아직도 오만하구나. 뭐냐면 이 찌라시처럼 지금 야당 인사설이 나오는데 지금에 있는 현 비서실장님, 그다음에 정무수석님 모든 인사검증 라인에서 부인을 합니다. 우린 이런 걸 말한 적이 없다. 예. 근데 뭔가 지금 제3지대 역할론이나 혹은 지금 제3지대론이 계속 나오는 그 이유는 예. 이런 것들 계속 그냥 언론의 찌라시처럼 흘려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든 없던 이런 의지를 간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예. 지금 방금 언급되신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의원 모두 다 소설, 금시초문, 황당하다. 그다음 또 김부겸 총리론도 뜬금없이 언론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불쾌하다가 공식적인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예. 진정성이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대통령의 어떠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됐고 이번 총선 민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이 없이 그냥 또 그 인사 검증 라인이 없이 어떤 제3지대 비선 라인에서 예. 이런 것들을 흘리는 이런 행태 이런 것들이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총선 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그다음 그냥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책임론의 야당에 대한 분열 이런 야당 파괴 공작 예. 이런 것들을 또 여전히 또 파괴 갈라치고 있는 정치를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렇게 요번 총선의 결과를 좀 남한테 찾지 말고 시민한테 찾지 말고 타당에 찾지 말고 본인들 정권 아래서 우리 저기 집권 여당이고 국정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책임감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그런 부분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게 여러 대안 중에 거국내각 구성하라 이런 안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국내각 내지는 협치 차원으로 보셔야지 뭘 야당 아니, 파괴 근데- 공작까지. 아니 근데 얘기를 요거 하나는 하십니까? 예. 거국 내각의 출발은 예. 제일 야당 대표를 만나는 그렇죠. 것부터 예. 출발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거는 보면 독립적인 거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 빨리 인선을 해야 되잖아요. 사의를 아니 표했으니까. 대통령이 이런 거예요. 그 저기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요. 총선 패배 이후에 정말 민생의 혹은 민의를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예. 직접적으로 영수회담 하겠다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도 심지어 패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새로 출발하는 국회와 적극적인 토론을 하겠다까지도 몸을 낮췄는데 네네. 아까 방성원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조가 없이 뭐 좀 이따 뭐 제가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기조가 없이 그냥 인사검증의 정식적인 루트가 아닌 찌라시발로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 찌라시라는 자체가 증거가 어디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찌라시를 그러니까 얘기해요. 저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동일하지 아니, 않아요. 이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 이건 저- 거국 잠깐만요. 내각 내지는 예, 예. 그러니까- 혁신 변화에 대한 부분을 한 측면으로 바라봐줘야지. 그러니까 찌라시랑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 공식적인 의원님께 제가 입장이 질문 아니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거국 내각이라고 하면 아까 황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국 내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당과 당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당 대표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을 좀 쓰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정식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데 방식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게 이제 국회의 추천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국회의 추천인데 인사권은 대통령이 있으니 국회에서 3인 정도 추천하고 그 3인 내에 여기가 뭐 아까 얘기한 박영선도 포함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건데 네. 그럼 왜 그 민주당 출신 박영선 장관을 하느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거는 키워드가 거국 내각이라든가 협치 모델이란 이런 부분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지. 그걸 했다 그래가지고 영수회담 아니, 그러니까 먼저 하고 이걸 하세요는 아니고. 의원님 저는 그 인사가 행위 지금 자체가 사의를 잘못됐다라는 표했잖아. 게 아니라 예, 이 내용이 예. 어디서 나왔나요? 그럼 박영선, 예. 양정철, 김종민 누가 추천한다고 아니 그럼 그랬죠? 반문할게 나오면 안 되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 당사자들도
그게 어떤 공식적인 루트라든가 아니, 공식적인 그걸 인사는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검증을 그러니까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하잖아요. 언론의 검증을 뿌려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방식의 검토한 문제인 거고. 적도 없고 예. 이걸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예, 예. 제가 좀 정리를 하면,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 그러니까 예전 청와대도 이렇게 인사들을 뽑을 때 미리 한번 그 릴리스를 합니다. 그거는 뭐 네.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론 동향을 살피고 괜찮다 싶으면 계속 가고 네. 아니면 거둬들이고.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하루 이상 간다는 게 조금 좀 예외적으로 좀 보여지는데, 저 황 의원님 아까 그 갈라치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혹시 이 두 분, 그러니까 박영선, 양정철 이 두 분이 친문이기 때문에 친명과 친문 사이의 갈라치기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어저께자랑 오늘 들어오면서 천하람 당선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개혁신당 김건희 추천이다. 이제 여태까지 모든 내각의 대통령이 불신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추천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그분은 하는 건데 친명 비명을 아직도 갈라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다 문재인 정부 사람 아니냐. 그래서 뭐 조국 당선인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이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하고 아직도 이 패배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냥 야당의 분열, 갈라치기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의도하려는 것들이 합리적으로 의심된다. 그렇게 하면 못 이렇게 만나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렇게 갈라치기하고 김건희 그러니까- 여사 추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만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야당 대표를 국민들이 만나시면 됩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가장 싫어했던 부분은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민주당도 최선이거나 차선을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민주당도 차악이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민생 부분에 일정 책임 있고 우리 소통하라는 부분에 대한 준엄한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선 문제라든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도 상대방 입장이라든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려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둘이라도 아까 얘기한 그 서로 간에 우리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극단적인 원인하고 결과를 놓고 보면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저는 네, 아까 이 주제 관련해서 건- 질문 네, 하나만 네. 더 네네네. 하고 아니 근데 저는 요건 마무리하도록 하나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싶어요. 이게 사실 어제 새벽에 첫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기사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을 했다라는 사실 얘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당사자에서 확인했다라는 것도 의향을 지금 물어봤다라고 얘기가 나왔지 나오긴 않습니까? 했거든요. 세 분 다 음. 소설이다, 금시초문. 음. 그 다음에 황당하다. 그러니까 이후에 그렇게 발언을 네, 또 하신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확인됐다라는 거는 사실 진위를 가려야 되는 거고요. 네네네. 우리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도 불쾌하다가 공식적인 입장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걸 극단적으로 무조건 악으로 보고 이렇게 무슨 갈등과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이게 야당 인사들이잖아요. 보여요, 말이. 그러면 야당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아까 국회를 통해서 총리도 어쨌든 국회 인준은 아니면 통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야당 대표를 만나서 이 전체적인 현안과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거기서 하는 개혁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 거국 내각까지 폭에다 두고 대화하는 제스처는 하면서 출발을 아니, 하는 근데 게 그 인사 상식적이다. 문제를 영수회담의 주제로 놓고 총리를 누구 할까요? 비서실장 아니죠. 그러면 그걸 제가 두 영수회담에 분께 제안을 요질문을 물어볼 수 드리겠습니다. 있죠. 네네. 아니 그러면 의견을 듣는 전제 조건으로 네. 하는 거지. 차기 국무총리 그럼 네. 뭐 어떻게 정해야 되고 어떤 분이 지금 거론돼야 될 것 같아요? 총리 비서실장 네. 각각 한번 두 분이 얘기를 해보시면 먼저 이번에 말씀해 방 주세요. 의원님 먼저 얘기를 해보시면. 아, 제가 감히 뭐 어떻게 총리 후보까지는 아닌데 네. 저는 방식에 대한 부분만 네. 말씀드릴게요. 방식. 어차피 지금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총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국회 문제고 지금 국회가 서로 갈등 없이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추천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추천권을 주고 추천의 결정권은 아닌 거죠. 추천권을 주고 거기에 3인 내지 이렇게 추천을 여야 공동으로 해서 추천을 받은 다음에 최후적으로는 대통령이 선출을 하는데 그 임명 기준은 지금 국민의 뜻은 좀 변화하라.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대통령에게도 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부분이고 민생을 정확히 파악해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키워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예전에 집권 여당의 뭐 영남 출신 의원들보다는 수도권에서 민심을 정확히 읽었던 사람 또 그동안에 개혁적인 언행을 하고 행동을
했던 사람. 네. 물론 이제 최후적으로 하태경 의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예.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명하는 것보다는 그 방식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황 의원님. 비서실장도 동일한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직난, 인물난을 방증하는 거죠. 지금 여당에서 선뜻 나서겠다는 인물은 없습니다. 다 난감해요. 왜냐하면 아까 방사님이 답을 주셨어요. 근본적인 운영자가 바뀌지 않아요. 그 진정성 있는 사가 지금 이 국정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추진했던 정책, 그 정책을 추진하면서 했던 소통 이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본인이 근본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그 의지가 없다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권영세 원희룡 총리 뭐 이런 것들도 가장 무난하다. 내각에서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지만 이분들의 지금 행보가 예. 민의를 담을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예. 저는 그러면 총리는 지금 이 상태로 만약 개혁이었고 반성이었고 이게 일방된 이런 사고에서 정말 반대하는 사람은 종북으로 몰고 또 갈라치기를 하는 거라면 총리는 김진, 비서실장은 장해찬을 추천해 드린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싸우자는 거지 지금. 왜냐하면 거의 싸우자는 건데.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 옳은 국민, 틀린 국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김진 의원, 선전 선동에 농락되는 국민은 잘못된 국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과 김진 의원은 의문의 일패네. 지금 그다음에 보였고. 우리 장해찬, 우리 대통령에 대한 충심 이런 아주 뭐라 그럴까 충성도가 가장 높은 우리 장해찬 전 최고가 비서실장을 근데 하면 아니 저 이런 깜짝 이런 놀라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이게 협치 예. 안 돼요. 아니 그 장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네. 대통령실에서 다시 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어떤 자리 저 받았는지 이거 들으시고 썰이 있어요? 아니고요. 예. 지금 저도 듣는 바에서는 장해찬 예. 지금 전 최고는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지금 저촉이 돼서 그래서 들어간다고 자리 해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총리하고 비서실장 얘기해요. 지금 정무수석 얘기까지도 있고 아니 실제 비서실장 하마평에도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래서 방 의원님은 알겠습니다. 가능성은 예. 좀 없어 보인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총리는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후보를 세냐면 네. 아까 김진이 거기 딱이다. 예. 나 좀 얘기하고 그 대통령님이 그 인사 저희가 진도를 못 스타일이나 나가겠습니다. 여튼 요 얘기만 드릴게요. 뭐 연결된 예. 거니까 그 바뀌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항상 좀 타이밍이 늦으시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어떤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적어하는데 스타일을 좀 소통하는 스타일로 우선 네. 불통이란 말 좋은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통에서 소통으로 바꾸시는 부분이 네. 근데 그것도 혼자만 바꾸세요가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총리도 그런 분들로 해서 계속 권유하고 안 네. 되면 두 번 하고 해야 되겠죠. 와, 몇 주 만에 뵙는데 더 열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짧은 노래 한 곡 듣고 저희가 4부에서 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희망사항 유리상자 버전으로 보내드리고요. 방황정치 4부 이어갑니다. 네, 3부에 이어서 4부에도 방황정치. 저희 방황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중간에 말해요. 쉴 때는 참 그렇게 화기애애하다. 네. 두 분이 방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만 올라가면 딱 파이터가 되셔가지고 갑자기 캐릭터 네. 장착을 딱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좀 빨리 진도를 한번 나가볼까요? 네. 다음 주제 어떤 거 얘기 나눠볼까요? 우리 총선 결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 메시지 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두 분 어떤 입장이신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하세요. 황 의원님 네. 먼저 네, 하세요. 황 의원님? 이번에는. 예. 할 말 많다 그랬잖아. 지금 종이를 이만큼 갖고 오셨어요. 아, 이거 신났어 지금. 아니 신나진 않고요. 네, 하고 싶은 이야기들. 정말 힘든 게 음. 지금 대통령께서 낸 메시지, 그러니까 정확한 메시지도 아니었죠. 이제 모두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딱 요약하면 예.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아도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해도 국민들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가 골자예요. 그러니까 네. 억울합니다. 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선뜻했어요. 아, 우리가 대통령님의 진심을 몰라줬구나 그럼. 그래서 대통령님 너무 억울하시구나. 아직도 총선 결과 우리 열심히 했는데 국민이 몰라줬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한테 사과해야 되나? 대통령님의 이런 노력과 헌신을 우리가 몰라줬습니다. 근데 꼭 제가 너무나 답답한 게 본인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지금 자기 간의 그 정책에 여러 가지 추진됐던 과제들 그걸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잘못됐고 어떤 게 정서에 맞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끝까지 보면 나는 억울하다가 전반적인 기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게 이번에도
공식적인 그 입장에 대한 해석을 오후에 청와대 참모진들이 해요. 예. 그러니까 약간 해례본 논평이다. 꼭 원본을 가서 그 뜻을 다시 한번 해석한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줘야 하는 이 총선 결과가 났음에도 하는 이런 답답함, 이런 불통, 아직도 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예. 그러니까 약간 개사가 시즌 2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이렇게 대통령의 진심을 왜 국민께서 몰라주십니까? 억울할 게 아니라 사과는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반성을 하면서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딱 저는 요 세 가지입니다. 그냥 요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국민 여러분, 집권 여당의 총선 참패는 정말 모두 대통령인 제 책임입니다. 저부터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선 민의를 받들여서 국정 기조를 전반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무엇이 잘못됐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정말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 방향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겠습니다.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하고요.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필요하면 이재명 당대표와 영수회담도 하겠습니다. 그냥 요 한 50자에서 60자 말씀만 하셨어도 상당 부분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할 수 있는 여백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 의지조차도 없었고 오히려 억울하다는 논평 이 이후에 국민들께서는 한 고구마 한 100개 정도 먹은 답답함 그다음 야당 대표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야 이거 이제 안전벨트 매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불안감이 다시 저는 좀 팽배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 의원님 그러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그러니까 개헌저지선을 지켰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통렬한 반성인데 어떻게 표현이 잘못된 겁니까? 설마 그러시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강서구청장 때 사실은 모의고사를 본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모의고사가 낙제점이 나왔고 그때 이미 이제 이대로 가면은 총선은 참패할 것이다라는 네. 결과가 예측이 됐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말로만 반성하고 성찰하겠다 뭐 인사 혁신했었는데 국민이 늘 옳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 국민들이 직접 심판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본고사였었고. 네네. 근데 뭘 심판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인사 스타일, 뭐 국정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실패에 대한 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도 그거는 공감합니다. 그 잘못한 부분은 저도 살면서 그냥 그 순간에 깔끔하게 인정하는 게 가장 빠르고 상대방한테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어쨌든 총선에서 나온 민의는 우리는 108석을 얻었고 네. 그렇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깨끗하게 그 대통령으로서 제가 책임지고 잘못했다. 앞으로 다만 미래에 대한 부분은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인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민생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가다듬겠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훨씬 좋았겠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잖아요. 진정한 사과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민적인 정서가 그래도 상당히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실천에 대한 기대도 또 갖고 있고 그러면서 정치는 또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지금은 그렇지만 새로운 기대하에서 또 표를 주시는 건데 키워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해서 노마자 1, 2, 3이 있을 때 노마자 1은 어쨌든 저쨌든 국정을 이끌어가는 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고 노마자 2는 국회겠죠. 그죠? 노마자 3는 우리 이번에 후보들이에요. 네. 근데 이 후보들이 1, 2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그중에서 노마자 1의 대통령의 그런 그 소통 불통 이미지하고 인사 스타일 정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바꿔 주셔야 이제는 총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정에 대한 부분이고 바꾸는 거는 그냥 객관적인 아까 얘기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이번은 문제가 있었구나. 인정 좀 해주시고 변화하겠다에 대한 기대를 주시고 그거를 인사나 정책에 실천해 주시고 그러면 오히려 더 박수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팩트 체크를 하고 싶은 게 대통령께서 유일하게 이제 정책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건전 재정 이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은 실패한 긴축 재정이라고 다 평가가 되는 게 나라 빚이 1,127조인데 그 작년에 세수가 한 59조 늘어서 뻥꾸가 나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민생이 어렵잖아요. 이게 총생산량 부채도 50% 이상이 늘고 지금 더 충격적인 건 제가 그 보도 자료를 봤는데 그 1분기 예산의 그 38%를 1분기에 이미 지금 소진했습니다. 한 213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 나라 살림할 곳간도
굉장히 지금 어두워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실용 투표였고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만큼 저는 야당에도 안철수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정말 경제통 실리통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다듬으면서 충분히 채워가시면 충분히 국정을 바로잡고 아니, 나아갈 그렇게 하실 기회가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그러기 가만히서 위해서, 보이지 않는다. 예, 사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저기 1760번님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남이 있을 건가요? 뭐 영수회담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원로 저기에서 간담회라든가 또 여러 목소리들이 영수회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있고 또 이제 그게 시기나 절차라든가 이런 걸 조율하는 것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뭐 절대 뭐 상대방이 누구니까 개념 정의해갖고 안 만나겠다, 못 만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또 총선의 이런 결과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협치 연정까지 하는 적이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소통의 정치이기 때문에 못 만날 이유도 없고 또 만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나서 내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은 도와달라고 얘기도 하고 잘못된 얘기하는 건 설득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네. 대화하는 거고 예. 저거 황대호 의원하고도 똑같이 네. 도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못 만나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만나셔도 자신 있게 만나서 여러 국정 현안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근데 16일 날 제가 뭐 그- 조금 예, 말씀드리면 그 영수회담의 사실 주체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황 의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네. 국정 운영 타개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제안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게 국정이 어찌됐던 총선은 민의를 반영한 결과였고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만나시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제1야당 대표 만나야죠. 근데 지금 16일자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거부를 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여당 지도 체계가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예. 그 지도 체계가 갖춰진 다음에 만나는 것이 야당에도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거는 궤변이에요. 그럼 그거는 그것도 8월 달 전당대회 이후에 네,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총선의 민심은 당장 아까 말했지만 3고 위기에 어려워지는 민생 여러 가지 지금 경제나 정책 이슈 현안들이 있으니까 당장에 이제 앞으로 거대 야당과 이런 국정 기조에 대해서 또 여태까지의 불통과 약간 국민들이 정말 이건 아니다. 무능하다고 바라봤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면 돼요. 그냥 대통령이 만나시겠다고 하면 됐고 예. 역대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결과에서 받아들일 아니 때 그럼 만나는 거에 만나겠다고 방점을 하셨습니다. 찍으면 되지 그걸 왜 또 궤변에다 갖다 대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거부하는 논리가 아니, 여당의 거부가 아니라 지도 체계가 대통령과 만난 다음에 영수회담의 시기나 만나겠다. 절차나 준비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당사자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어 영수회담에 양당을 다 참여할 거냐, 전체 정당을 참여할 거냐 상당한 부분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만나겠다라는 아니, 부분은 아니, 만나는구나를 사실은 방점을 대통령이 거기서 야당 대표를 찍어줘야지. 만나는 건 그냥 그러니까 그걸로 뭐 여당을 안 만났다 그래서 그게 국정 기조가 아니라 지금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만나서 대화하라 이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국민은 누가 잘했다가 아니라 소통해 주세요. 그럼 그냥 무슨 여당이 대표가 누가 선임이 되고 차기 지도부가 어떻게 선출이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3개월, 4개월 이 어려워지는 민생에 기다릴 시간 여유가 없어요. 아니 네. 이런 대통령이 상황이면 만나시면 우리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비할 예.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아니, 좀 궁금한 게 지금 우리 방 의원님도 대통령께 할 말이 윤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는 거고 약간 당과 대통령 간에 저도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 아까 총리 인선이라든가 네. 비서실장 인선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당내 그럼 정비도 그렇고 그런 네. 부분은 상대방에게 좀 기다려주는 여유도 좀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 그러면- 우리도 정비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안 만나겠다 그러면 안 만나는 부분을 갖고 얘기하면 되는데. 언제쯤 그럼 꾸려 나가실 계획이신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하시거든요. 전당대회에 대한 부분은 이제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12월 달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전당대회가 치러지면 대표단이 꾸려질 것이고 또 아까 얘기하는 총리나 비서실장 인선도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거 아니에요. 또 총리 동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 정리가 어느 정도 있고 예. 그게 과정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이 뭐 명령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국민의힘 얘기로 좀 가볼게요. 네, 저희가 네. 여야 이제 향후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좀 보겠는데 그렇죠. 그 아까 지금 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6말 7초 그때 이제 비대위 지금은 이제 일단은 비대위로 결정이 됐고 네. 그때 이제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 당대표 선거 도대체 누가 나갈까? 그러니까.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이거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당대표 선거에 후보군을 예. 압축해 보면
결국 우리 당이고 선수나 경험이나 했을 때 지금 뭐 가장 유력한 거는 안철수. 나경원 안철수 후보일 거고 네.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젊은 김재섭 네. 당선인도 그러니까 김재섭 얘기하고 당선인도 하지만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도 이제 정치라는 부분은 네. 그래도 여러 가지 뭐 경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기반 예. 이렇게 있는데 뭐 유력하신 부분은 두 분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은데 우리 지역구의 안철수 의원은 또 개인적인 의사는 피력하셨지만 네. 그 앞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라는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네네. 당을 혁신해야 되잖아. 당을 혁신하고 또 대통령실하고 또 소통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려면 당이 제대로 정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 세대나 이익 투표에 대한 부분의 정책이라든가 당이 잘못 운영한 부분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그거를 개혁해 낼 수 있는 그 정당 대표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영남 자민련으로 이게 한정 축소되어 있는 부분에서 수도권으로 또 우리 세대에서도 2030, 40, 50까지도 확장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정당의 고유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우리 연구 기능이라든가 정책 기능, 그다음에 인선 문제도 똑같이 개혁하는 예. 그런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근데 그 비대위원장은 지금 결정이 된 거예요? 그 윤재욱 의원이 받겠다고 합니까? 어디 고사하고 있는 근데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그 대표는 고사하고 있는데 상황이 계속해서 어쩔 수 할 없이. 수밖에 없는 예. 네. 상황일 것 같아요. 그 몇 개월 차에 원내대표를 다시 뽑을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총선이 비대위를 할 끝났는데 수도 없는 거고 예. 비대위가 2년 만에 거의 뭐 10번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황 의원님 좀 남의 당 얘기긴 합니다만 네. 어떻게 국민의힘 좀 상황 좀 한번 전망해 보시죠. 살살 얘기해. 저는 안철수 의원님이 대통령 그 모두 발언 하시면서 안철수 의원님의 공식적 입장 보면서 참 합리적인 분이다. 그러니까 방송하님과 똑같은 말씀하세요. 기본적인 철저한 반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거국 내각도 합리적이라면 검토해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안철수 의원님 참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국민의힘 당 구조가 과연 친윤 아니고 혹은 당의 주류가 아니면 철저히 배척해냈습니다. 뭐 나경원, 김기현 대표, 이준석 대표 지금 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또 이준석 대표는 경기도에서 생활을 했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민심이 제대로 전달되는 구조가 전당대회에서 이번에 만약에 정말 그것마저도 반영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게 저희 경기도에도 78대 78이지만 파트너라 그래서 무조건 공격하고 잘못되는 게 아니라 거기도 자생적인 구조를 하고 건강한 체계, 제대로 된 지도 체계가 완성이 돼야 국민의힘도 우리가 같이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될 파트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잘 좀 전당대회도 보고 잘 치렀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저는 기본 전제로 최우선이 지금 이제 당심 100%거든요. 전당대. 네, 그래서 네, 네. 저는 5대5로 이렇게 그 선택 기준을 우선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가 민심이 반영되잖아요. 네, 그냥 네. 민심이 당심이 되고 또 당심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그러니까 이런 뭐 구조가 뭐 하나 덧붙이면 윤재욱 지금 비대위 대행도 막 언론 인터뷰에서 최상병 특검 자기는 부정적이다. 요번 때 국회에선 반대다. 또 특검 얘기. 예, 또 뭔가 공정성 뭐 독소 조항 이런 거 운운하시면서 하는 것 자체가 네. 예. 국민 정서와 여론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좀 그런 걸 반증하는 정당으로 다시 예. 양쪽 정당 다 새롭게 예. 태어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황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3981아버님 나라에 쓸모있고 업그레이드된 정책 만들면서 여야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나라 원합니다. 이렇게 네. 또 얘기하셨는데 국민의힘 내부 얘기는 들어봤고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이재명 대표 다시 당권 도전하는 건가요? 8월 말이죠 전당대회가. 네, 8월 예. 말입니다. 근데 뭐 지금 뭐 당 대표 출마 후보군이나 출마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건 적절치는 않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연임을 하시게 되는 이 구조에 대해서는 되게 숙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 당의 민주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또 좋은 후보군들이 계시고 네. 이것이 꼭 무슨 개냐가 아니라 요번 어쨌든 공천이 선거로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상당 부분 민주당 굉장히 많은 혁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선택을 받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그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굉장히 우리가 자숙하고 더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이런 게 전체 당에 강력한 메시지를 내셨어요. 지금은 승리를 기뻐할 시간이 없다. 이 어려운 민생에서 더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받들어라는 게 기조고 당대표 선거에서도 어떤 계열의 호소 이런 거보다는 지금의 어려워진 민생, 경제 이런 거에 대한 대안
갖고 우리가 정말 다시 재집권 정당으로 가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당 대표가 선택을 받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되고 있다. 예. 혹시 그 친문 세력이 당권을 줄 가능성 없습니까? 임종석 전 의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친문이냐 친명이냐를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노무현 대통령님의 역사를 쭉 복귀해 보면 그 당시의 비주류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건 시민과 당원이 만드는 것이지 네, 네. 개파가 나눠질 수는 없고요. 지금 뭐 친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친문이라고 하는 인사분들도 전략 공천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번에. 뭐 수원에도 본인은 보아하지만 뭐, 이게 많이라고 대체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죠. 아니, 예. 네. 없지 않다. 예, 많이 네. 경선에서 없지 떨어지셨. 아니, 비명 행사에 사실이니까요. 하나 예. 신문이 들어가. 네. 아니 근데 비명 행사라고보다는 당원이 저는 네. 경선 시스템 공천과 경선 룰을 통해서 당원이 판단한 거지. 그러면 우리 민주당의 모든 당원은 극자의 뭐 특정 팬덤이라고 설명을 해야 그게 납득이 되는 건데 저는 그렇지 않다. 이건 권리당원이 선택하신 거고 오히려 누구나 다 경선 기회를 보장하는 민주당과 사실 국민의힘에서 다 공천 잘하셨는데 헌신하신 지역위원장님들이 정말 비수가 꽂힌 공천들이 많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이면도 같이 냉정하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주제를 마지막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좀 네, 볼게요. 요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제 또 나왔던 얘기인데 국회에서 사실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나눠가는 네, 게 네, 네, 사실 네. 좀 뭐 걸리죠. 관례이긴 한데 지난 21대도 사실 한쪽에서 독식을 했었습니다. 초기 요번에도 예, 뭐 법사위 또 운영위까지 가져가겠다라는 음.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양쪽 이야기 간단하게 듣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계속 말씀하시는 게 불통 일방적 그 얘기잖아요. 똑같이 175석 내지 192석이 됐다고 그래서 불통하고 일방적인 건 아닌 거고 이건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이번에 선택하신 거는 차악인 거예요. 네. 국회에 대한 차악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들이지 못한 부분인데 또 국회 내부에서 다수당과 거대 여당이라 그래 야당이라 그래서 일방적인 독주를 하면 안 되고요. 법사위의 고유 기능에 대한 부분을 살리려면 왜 관례화 됐겠어요. 국회의장이 있으면 법사위가 또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관례가 된 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독식하겠다 이런 부분은 또 하나의 국민에게 오만으로 비칠 것이다. 그럼 또 심판받을 것이다. 네, 황 의원님. 저는 오히려 민의를 받들지 않으면 역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국민의 명령을 보면 김건희 특검법부터 최상병 여러 가지 지금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 사건, 그다음 한동훈 특검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속하게 정의롭게 명확하게 처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어찌됐든 범야권이 190석 되는 이 상황에서 의장을 갖고 있는 쪽이 뭐 의회 운영이든 법사이든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게 저는 그렇게 독식이나 그 나쁜 기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당이 그런 걸 협조하면서 정말 국민들의 민의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여태까지 보면 지우대로 가져가야지. 그 독식을 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네. 법사위에서 얼마나 많은 입법들을 방해했습니까? 그걸 국민들이 다 보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민심을 좀 야당에서 그러지 않았나? 네. 있나?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도 황 의원님 민주당 오셨으니까 네. 네. 국회의장 누가 되세요? 두 분 다 나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두 두 분 분 다 다, 아시는 예. 대로 알려주세요. 두 분 다 좋은 좋습니다. 예. 후보님들이시고 여기서 두 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추미애 전 네. 의원과 네, 조정식 조정식, 의원.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 저는 뭐 제가 직접적으로 알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겁니다.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정말 무거운 자리지만 아까 말했지만 총선의 민의를 정확히 잘 받들고 민심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고 언론적인 얘기 네, 해주지 마시고요. 대통령에게 그냥. 전 두 분 다 예. 너무 좋은 장점이 있으셔서 네. 제 개인적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네, 방 의원님 마지막으로. 네. 간단하게. 김어준 거기에서 누구를 지정하셨대요? 그래요? 저기로 해서 아, 방송에 보니까 아니, 그건 지정했다는 얘기는 예, 아니, 그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까지 저희가 얘기 들으면서 오늘도 몇 주 만에 뜨거웠습니다. 방황정치 오늘도 방성환 의원 그리고 황대훈 의원 함께했고요. 3200번님이 오늘 그냥 방 의원님한테 이 얘기 하고 싶었나 봐요. 야탑에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긴 했지만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목요일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예.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화사 I Love My Body 남겨드리면서 잠시 후 9시부터는 베즈 프로듀스의 모닝 브레이크 이어집니다. 쭉 함께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의 신하연, 작가 변진솔, 안정훈, 보이는 라디오의 이민상, 저는 최신만 저는 이유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